여러분의 투자의 시각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10번째 시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안소민입니다. 저희 주식 투시경에서는요, 40년 주식 노하우를 보유한 윤정두 대표님과 또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를 통해서 포착한 종목들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할지 그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강세에 힘입어서 1%대 상승을 해서 5,4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피는 그렇게 상승을 했지만 반면 코스닥은 상승 출발한 반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36% 상승한 5,450.33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54% 하락한 1,047.37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파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급변하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윤정두 대표님의 교육과 시황 분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교육 받아보시죠. 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불기둥 AI는 오늘도 종목들을 포착해냈습니다. 당일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E&A부터 보시면요. 47,70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고 오늘 17% 넘게 올라줬습니다. 또 대한관통신 저희가 잠시 후에 이슈로 살펴볼 종목인데요. 대한관통신 역시 14,87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하면서 16% 넘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사마알루미늄입니다. 41,65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는데요. 15% 넘게 오늘도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성 ENG도 올라줬는데요. 3,765원에 포착이 돼서 9%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DLENC도 저희가 포착을 해냈습니다. DLENC는 81,400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고 8% 넘게 전일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대우건설도 살펴보시죠. 대우건설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해드린 종목인데요. 이 대우건설 18,040원에 오늘 당일 고가를 형성하며 7% 넘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삼성 SDI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47만 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는데요. 7% 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LNF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역시 당일 고가 17만 6,500원에 형성했고요. 6% 넘게 올라줬습니다. 또 서진시스템도 살펴보시면 47,250원의 당일 고가 형성하면서 4% 넘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네, 역시 오늘 삼성전자 굉장히 주목받은 종목인데요. 이 삼성전자 194만 4,600원의 당일 고가 형성해줬고 4% 넘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APR도 살펴보시죠. 33만 7천원의 당일 고가를 형성했고 3% 넘게 올라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투톱인데요. SK하이닉스 오늘 90만 1,500원의 당일 고가 형성하면서 2% 넘게 올라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불기둥 AI를 사용해 보시면 이런 종목들 당일에 포착을 해내실 수가 있고 어떤 종목들 언제 진입하고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신호를 하나하나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불기둥 AI 사용해 보셔서 저희와 함께 상승률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상승률 탑10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지만 불기둥 AI를 통해서 계속해서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승률 쌓아드린 종목 10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우건설입니다. 저희가 2월 10일에 포착을 했는데요. 포착가는 6,490원이었고 최고가 19,880원까지 형성을 해줬습니다. 총 누적 상승률이 206% 넘게 쌓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기둥 AI 사용해 보셨다면 저희와 함께 이렇게 낮은 등락률에서 더 높은 상승률 쌓아가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오늘도 저희가 말씀드릴 종목인데 3월 10일에 포착을 해서요. 4,920원에 포착을 했는데 14,870원까지 올라줬습니다. 총 200% 넘는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역시 포착이 됐는데요. 2월 5일에 포착을 했는데 72,400원에 포착을 해서 197,900원까지 최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173% 넘게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종목을 언제 편입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불기둥 AI 사용해 보시면 종목들이 나타났을 때 편입을 해보시고 또 탈퇴 신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2월 3일에 포착을 했는데요. 43,100원에 포착을 해서 76,968원까지 올라주면서 78% 넘게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펄어비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펄어비스 계속해서 잡아드린 종목인데 오늘 역시 올라줬고요. 또 삼성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2월 3일에 포착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누적 상승률 65% 넘게 쌓아드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역시 저희가 3월 25일에 포착을 해서 총 66% 넘게 올라줬습니다. 또 LNF도 말씀드리겠습니다. LNF 저희 3월 24일에 포착을 했는데요. 당시에 11만 8천 원에 포착을 해서 17만 6,500원까지 최고가 쌓아드렸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50% 넘는 상승률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불기둥 AI 사용해 보셨다면 낮은 등락률에서 높은 상승률 저희와 함께 쌓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서진 시스템도 살펴보겠습니다. 2월 9일에 포착을 했는데요. 35,500원에 포착을 해서 52,300원까지 최고가 달성했습니다. 총 47% 넘는 상승률 쌓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종목일 텐데요. 2월 3일에 저희가 포착을 해냈고 15만 8천 원에 포착을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주면서 22만 3천 원까지 최고가 형성을 했습니다. 총 41% 넘는 누적 상승률 쌓아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APR입니다. APR 2월 10일에 포착을 했는데요. 당시 27만 원에 포착을 해서 37만 7천 원까지 최고가 쌓아드렸고 이후에 40%까지 누적해서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불기둥 AI를 사용해 보셨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종목들 계속해서 누적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3월부터 4월에 상한가를 또 포착을 했는데 어떤 상한가 종목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4월에는 저희가 4월 2일에 두 종목을 포착을 했습니다. 신성 ENG를 먼저 포착을 했고 또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포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계속해서 상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4월 2일에는 대한광통신 그리고 LIG 넥스원을 포착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기둥 AI를 사용해 보셨다면 이렇게 상한가까지 포착을 하실 수 있었고 높은 수익률 쌓아가실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3월에 쌓아드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3월 25일에 저희가 펄어비스,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포착한 종목들 계속해서 누적 상승률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요. 또 3월 20일에 SK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DL ENC 잡아드렸습니다. 또 3월 20일에는 태웅이 있었는데요. 네, 태웅 종목을 잡아드렸고 3월 18일에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잡아드렸습니다. 또 3월 12일에도 포착을 했는데요. SK 이터닉스 포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3월에는 상한가를 정말 많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종목 총 21개를 포착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불기둥 AI를 사용해 보셨다면 저희와 함께 이렇게 상한가 종목까지 잡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오늘 종목도 살펴볼 건데요. 가장 주목받은 종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한광통신인데요. 저희 오늘 당일 고가 14,870원에 포착을 해서요. 16% 넘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슈를 살펴보자면 이 대한광통신은 AI 인프라 확대 기대감 속에서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지분율이 크게 상승한 바가 있죠. 이런 상승은 젠슨 왕이 광통신 기술을 AI 핵심 요소로 언급했고요. 또 관련 글로벌 투자 확대가 이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대한광통신이 국내 광통신 밸류체인을 갖춘 기업으로서 향후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포착한 모습도 저희가 이렇게 잡아왔는데요. 9시 5분에 포착이 됐습니다. 대한광통신 저희가 불기둥 AI MTS를 통해서 포착을 했는데 이 당시에 13,5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주는 모습 저희가 이렇게 포착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 큰 화면 HTS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오늘 포착한 모습인데요. 이 HTS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보인다면 진입 신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주다가 탈퇴 신호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종목이 보인다면 진입 신호, 그리고 사라진다면 탈퇴 신호가 되는데요.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기둥 AI에서 13,390원에 포착을 해서 그 이후에 11% 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E&A 역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에너지 분야 진출 확대 기대감에 주가가 약 1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또 LNG, 청정에너지, 물사업 등 신사업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증권사는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업 확장이 긍정적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또 향후 글로벌 에너지 사업 확대와 수주 재개 가능성이 기업 가치 상승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삼성 E&A입니다. 그러면 차트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차트 살펴보시면 삼성 E&A HTS 화면인데요. 43,750원이 포착이 됐습니다. 9% 넘게 계속해서 올라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기업 가치 상승 요인이 확정되면서 계속해서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저희가 진입 신호 그리고 또 재진입 신호도 보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탈퇴 신호까지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기둥 AI를 사용해 보신다면 진입 신호 그리고 또 언제 팔아야 될지 탈퇴 신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은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불기둥 AI 함께 사용해 보셔야겠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보이시나요? 이 QR코드 카메라로 찍어 보시면 영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영어 링크를 가져가셔서 클릭해 보시면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만 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기둥 AI 지금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고 바로 내일장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가져갈지 또 기대가 참 되는데요. 그 링크를 들어가시면 교육방 입장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윤정두 대표님께서 장중에 어떤 종목을 팔아야 할지 또 언제 사야 될지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되신다면 대표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 종목 검색기와 교육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어수선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주말에 추수감사절 이후에 죄송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부활절 이후에 휴일 속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동발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이거 월요일장 어떻게 되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매번 말씀드렸어요. 지난 24년 12월 말 그리고 25년 4월 그리고 25년 7월 이게 다 뭡니까? 계엄 정국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 정국 그리고 7월 드디어 3천 넘기는 흐름 9월 3,300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흐름 그 흐름 속에서 주요한 구간마다 설명을 드려왔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 기준에 3에서 5%의 조정이 나오지 않는 한 대세 하락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미국발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에 대한 공격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윤정도 해석은 뭐예요?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다. 이스라엘 증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고 미국 증시가 제한적인 조정으로 연동이 되고 그리고 각종 상품, 환율, 금리가 멀쩡하죠. 그 기준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그때 이란은 제대로 된 반응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 표현한다면 수비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세계대전이라는 부분인데 전혀 지금 뭐 유럽의 흐름이라든가 중국과 러시아의 흐름이라든가 감안했을 때는 미국과 이란, 미국과 중동과의 분쟁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확대 기로가 아니라 봉합의 수순입니다. 결론은 3% 이상 조정받은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결국은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주말에 이런저런 얘기가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결론은 월요일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증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줬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좀 선이 복잡하게 돼 있죠.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검은 색깔 그리고 S&P 500 지수 빨간 색깔 그리고 유럽 증시를 대표해서 독일의 닥스 초록 색깔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 다소 눌리긴 했습니다만 대세 하락으로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1월 말 종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은 2월 큰 폭의 상승을 3월 되돌려놨다. 근데 지금은요. 절반 가까이 다시 또 되돌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은 3월뿐이 없습니다. 3월 3일, 3월 4일의 충격. 그 충격을 지금 절반 정도 돌리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의 기준에 끄떡없다. 우리는 4,000포인트 이탈됐을 때요. 걱정 마십시오. 5,000포인트 갑니다. 언제? 연말까지. 그 결과가 5,000포인트를 1월에 넘기게 되죠. 1월에 넘기고 2월 6일 날 재차 5,000이 깨질 때 4,000에서 5,000, 5,000 넘기고 슈팅 나왔다가 5,000이 다시 깨질 때 우리는 오히려 6,000 간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것이 6,400포인트 수준까지 올랐어요. 6,400에서 우리는 7,000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3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1월 말 수준으로 되돌려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추세 하락이냐 대세 하락이냐 절대 아니다. 모든 지표가 여전히 우상향이다. 결국은 그 흐름대로 그대로 가죠. 그 흐름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5,000포인트 수준까지 이번에는 전쟁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3월 3일, 3월 4일 이틀 만에 5,000까지 내려오는 6,400에서 어마어마한 조정, 20%대 조정. 근데 거기에 우리는 7,000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어요. 5,000까지 내려왔는데 7,000포인트까지. 왜요? 2월 말 종가 대비해서 미국 증시의 S&P 500 지수가 3월 3일, 3월 4일 우리 22% 빠질 때 멀쩡했단 말이에요. 1%도 안 밀렸어요. 나머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무리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불확실성의 해소죠. 최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기까지
그리고 향후 한 10년 동안은 중동발 리스크가 크게 불거질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신고가예요. 그러면서 신고가의 흐름이라고. 근데 무슨 뭐 트럼프의 악재, 이번에도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 트럼프 대통령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표현했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항상 공화당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항상 방산 에너지 쪽에서, 전통 에너지 쪽에서 정치 자금을 후원받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강경한 모습, 강한 모습, 강한 미국, 원유 시장의 장악, 뭐 이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2월 6일 1000포인트, 5000포인트 깨졌을 때 2월 6일에 우리는 6천 간다. 30만 삼성전자를 보자. 예? 그러고 나서요. 2월 12일에 6,400까지 올라가죠. 그때 우리는 7천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란 듯이 이제 3월 달에 큰 조정이 있었던 거죠.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에 대한 이격을 3월 달에 완벽하게 줄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세하락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7,000포인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삼성전자 PER 7배, 하이닉스 PER 5배 이하 이런 저평가 상태에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까지 나왔어요? 지금 삼성전자 300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삼성전자 이외에는 다른 쪽을 볼 수가 없다. 미국과 이란 분쟁 아이고 완벽하게 해소 국면이다. 벌써 이미 3월 23일 날 말씀드렸어요. 보란 듯이 뭐 3월 24일 날 또 깨지긴 했지만은 전혀 걱정 없습니다라고 7,000포인트. 오히려 10,000포인트 기준을 잡자.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라면 10,000포인트 이상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7,000포인트 지난해 313조의 영업이익 올해 500조에 달하는 영업이익 그 어마어마한 증가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급락 마이너스 15%, 22% 이런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자. 이격 다 줄여놨어요. 이격 다 줄여놨어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6,000포인트 그리고 7,000포인트까지 가더라도 과열권에 놓여지지 않습니다. 이격도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를 수반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거래를 수반하고 있는 흐름이 되돌릴 때 흐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특징적이다. 말씀드렸죠. 모든 지표.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 외교 정책도 완벽하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그 기준에서 실질 문제가 된다면 유가의 문제가 된다면 유가가 지금처럼의 흐름이 아니에요. 예전 유가 고점이 120불입니다. 2009년 10년도에 유가 고점이 120불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월등히 뛰어넘어야죠. 어마어마하게 뛰어넘어야죠. 2배 이상 올라가도 200불까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인플레이션 효과와 그리고 화폐 가치의 훼손. 다만 그렇게까지 안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달러의 강세입니다. 기축통화의 강세. 기축통화가 약세를 띠면은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차분히 듣고 배우셔야 되는 거고 환율 부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1,500원이 이탈돼서 뚫려서 원화 가치가 훼손됐어요. 우리나라 GDP의 70%가 수출입니다. 물론 수입 물가의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원화가 1,500원 요 수준이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면 일본이라든가 주변 국가가 가만히 아니죠. 한국 정부가 비이성적으로 환율 관리를 한다. 그래서 원화 가치를 약세를 띠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이거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미국은 또 뭐라 그래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두들겨 패죠. 근데 결론은요. 지금 유가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부분도 멀쩡한 상황. 그리고 환율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원 환율에 있어서 이때처럼의 이런 가파른 화폐 가치의 훼손이 있는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의 강세 속에 여전히 그 추세대로 움직이는 거기에 달러 N 환율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달러 N 환율. 미국의 문제라면 미국의 달러가 이렇게 초전박살
1달러 가지고 130엔을 살 수 있었는데 1달러 가지고 75엔뿐이 못 사는 이런 달러의 약세가 형성돼야죠.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에 윤정도의 주장이 잘못돼서 무슨 소리야 달러가 안전자산이야 라고 해서 달러가 강세를 띈다면 그렇다면 달러가 어찌됐건 그럼 이렇게 튀어오르든가. 그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사실 이게 멀쩡한 환율이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란 단어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멀쩡하고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100을 다시 넘기는 강세를 살짝 연출하고 상품 가격에 있어서 유가 힘겹긴 하지만은 그거 아니잖아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무리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금리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있다 할지라도 경기가 완벽하게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 거라면 B컷을 단행해야죠. 코로나 때도 B컷을 단행했는데 전쟁이라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런 내용 속에서 B컷을 단행하지 않고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야, 전쟁은 정치적인 이슈고 경제 지표는 멀쩡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잡아줘야 돼. 스태그플레이션 안 돼. 그 내용이잖아요. 멀쩡하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금리 그대로 두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이면 금리를 냅두겠냐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CDS 프리미엄 멀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글로벌 시장과의 키높이를 다 맞춰놓은 상태고 우리나라만 비이성적으로 뭐 위든 아래든 한 방향으로 쏠리는 흐름은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마어마할 때 엔비디아발 영향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우산 아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준도 11센트의 순이익에서 1달러 60센트까지의 순이익이 15배 증가한 것은 고금리 속에서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성장주로 들어간다. 얼로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 놀랐냐면은 요걸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11위부터 나와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최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면은 전부 AI, IT 성장주. 그죠? 그렇게 해서 고금리 속에서 3.75의 기준금리 대비 조달금리가 5%다. 더 높을 테니까 5%의 금리를 받아다가 굴뚝주에다가 자동차, 철강 이런 쪽에 돈을 쏟아부을까요? 그들의 영업이익률이 5%, 10% 수준이라고 한다면 고금리 5%짜리 금리를 거기다 넣어서 어떻게 돈을 건질 수 있어요, 수익률을. 그러니까 고금리 속에서는 이쪽으로 돈이 오는 거고 옆에서 자꾸 금리 인하 해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금리 인하하세요. 금리 인하해줘야 유동성이 나옵니다. 그거는 굴뚝산업. 그렇게 해서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2번 내린다고 치고 내년에 만약에 4번을 내린다고 치면 2.25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2.25는 지금보다 저금리죠. 윤정도 기준에 2.5면은 저금리란 말이에요. 그럼 2.25에서 조달금리 3%에 움직이는 금리다. 그러면 무리수를 두고 성장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자금을 안전자산 위주로 또 굴뚝산업 위주로 이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들어오던 돈이 어떻게 돼요? 감소되죠. 그러면 돈이 들어와서 엔비디아의 GPU를 산단 말이에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약 90%에 마진율 70%를 받고 GPU를 판매하고 있는데 70%의 마진율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증설하려고 계속 GPU를 사주는데 금리가 하향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조달 자금들이 성장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때가 정점이다. 정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한 겁니다. 다시 12위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12위까지. 다시 12위까지 올라왔는데 윤정도가 말씀드렸죠. 이거 11위 그리고 1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1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설정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기준은 죄송합니다. 4월 2일 기준에 13이네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준은 지금 실적 전망치 평균치가 211조. 지금 이 상황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2월 6일 5,000포인트일 때 166조의 전망이었어요. 그리고 3월 4일 이럴 때 190조 전망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에 211조예요. 20조가 더 증가했어요.
전쟁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망가진다면 전망치가 어떻게 높아지냐고요. 작년 기준에 달러로 환산했을 때 33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올해 전망치로 기준을 잡으면 1,000억 달러 넘어요. 1,000억 달러 넘으면 5위 전후에 놓여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1,000억 달러 훌쩍 넘기기 때문에 전망치가 그러면은 5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글로벌 시장에서 5위 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들어오는데 주가가 못 움직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표 내용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왜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핸드폰 키세요. 핸드폰. 빨리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십시오. 그렇게 해서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윤정도가 말씀드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못 사겠다 하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런 상황이 발생돼 있어요. 삼성전자를 잘 사놓고 두 가지를 했잖아요.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저히 불편하면 일부 차익 실현 20만 원대 할 수 있습니다. 다 무시하고 가지고 가다가 그래 넌 떠들어라.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폭락이 오니까 여기서 투매를 해요. 투매를 했다가 다시 폭등이 오니까 여기서 다시 사요. 다시 급락이 오니까 또 팔아. 왜 그런 매매를 하냔 말이야.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도 3월 말 종가 기준에 가지고만 있었어도 삼성전자 15% 수익입니다. 1월 초에 기준 잡았을 때도 12만 원이에요. 1월 초가. 12만 원대. 거기서부터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수익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고 팔고를 투매하고 위에서 잡고 시황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4월달 포트잖아요. 지금 3월 말에 설정해드린 어느 누가 3월 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90%를 채워드려요. 이거 알았어요. 좋으니까 시장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시장 폭락합니다. 한쪽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부류들. 지들이 모르면 조용히나 하고 있어야지. 왜 폭락을 해 시장이. 지표 이렇게 다 보여드렸잖아요. 지표라도 갖고 나와서 폭락한다 얘기를 하든가. 그럼 윤동주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은 제대로 해석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시장은 못 돌립니다. 얘들의 실적이 43% 이상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은 말도 안 하고 뭐 좋아요. 그래놓고 엉뚱한 소형 잡주를 줍니다. 삼천당제약 검색기에 터져 나와서 300% 수익 나고 매도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 매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대박이에요. 끝까지 갑니다. 뭘 끝까지 가. 쪽박이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시려면 검색기 당연히 무료로 다운받으셔야 되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50%, 하이닉스에 대해서 40%, 전체 자산의 90%를 이렇게 반도체 160조에서 211조까지 작년으로 기준 잡으면 43조에서 211조까지 그럼 작년 대비 300% 올라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꽉꽉꽉 발로 밟아서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강력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멘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작년 43조에서 200조예요. 지금 또 올라갔죠. 211조로.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의 41%합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15%, 25%뿐이 안 돼요. 얼마나 저평가의 상태입니까? 이격도에 대한 교육 다 해드렸고 검색기 빨리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선착순 30명입니다. 추가 30명 더 드려요. 60명입니다. 최종. 30명 선착순 추가 30명. 그렇게 해서 검색기 신청하십시오. 삼성전자입니다. 수천 종목에서 2,600개 종목에서 삼성전자 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가 떠요. 다른 쪽 검색기는요. 수십 종목이 떠야 얘네들이 겨우 뜨겠죠. 얼마예요? 10만 5천 원이에요. 작년 12월 17일입니다. 두 달 만에 2월 달에 22만 8천 원 찍어요. 따블이 나요. 삼성전자가. 그런 삼성전자. 또 월요일 첫 거래일에 공포감 가지셨죠. 근데 장중 3%대, 4%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5%대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 실적을 내주는 삼성전자. 1월 달, 2월 달. 1월 달에 얼마였어요? 12만 원대라니까. 2월 달만 해도 16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저점에 팔고 왜 19만 원에 사고 그러고 나서 엉엉 울고 이거 지금 가져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서 함께 하시라고 얘기를 해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싫고 윤정두가 무슨 아무리 머슴이어도 야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 같아? 야 오릅니다 위로 보시고 알았어 해놓고는 안 따라해. 투매. 그리고 나서는 바닥에서 매수하라면 바닥에서는 안 사고 또 고점에 사. 고점에 샀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대처하십시오. 이제 시장 안정화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밀리면 3월 24일 같은 날 또 투매를 해. 그리고 연락 와서 아이고 좀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QR 찍고 들어와서 24시간 오픈 채팅방에 무료로 함께 하시고 종목 검색기 받으셔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봐야 속에 경일게.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빨리 신청하셔야죠. 선착순 60명 안에 들어와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지켜야죠. 두 가지입니다.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QR 찍고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는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선착순 60명 안에 들어와야 돼요.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하이닉스 55만 원 이럴 때 사서 또 연초에 71만 원에 사서 제발 좀 더블 수익 나고 지금 장에도 와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90%야. 이야 어마어마한 수익이야. 이런 행복함을 가져갈 수 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잘 알고 있는데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교육받고 함께 교육받고 21시에 야간 21시에 매일매일 야간 21시에 일요일 날까지도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한영석 대표가 교육해드리잖아요. 무료 교육.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캔들에서부터. 그러니까 대한광통신의 단기간에 50% 60%의 수익 그리고 최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삼성 E&A 검색기에 뜨고 나서의 슈팅 폭등 수익을 전부 다 잡아드리고 대한광통신 삼성 E&A HD 현대 에너솔루션의 상한가의 폭등 이게 7월 포트폴리오예요. 월요일 종가까지 기준 잡으면 여전히 시장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이에요. 매매 하나도 안 한다고 해도. 이만큼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반도체에 다 집중돼 있죠. 오프라인 강연에 오신 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다 본인들의 수익 계좌로 오롯이 다 이런 수익으로 하이닉스 12만 3천 원부터 24년 7월에 25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8월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병행 굉장히 힘들었죠. 6개월 동안에 계엄까지 터지는 정국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0%, 300%, 400%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다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요. 1월 3일. 1월 3일 58억에서 2월 13일 79억 그리고 2월 26일 85억. 그리고 시장 폭락했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압축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70억, 80억. 그러니까 연초 대비 30%, 40% 수익을 그대로 오롯이 다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3년을 가지고 온 현대차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한 이후에 시장 어수선해졌잖아요. 전량 매도. 차익 실현, 재편입 이후에 전량 매도. 그리고 반도체 압축. 결국은 반도체는요. 실적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배신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여전히 크게 안겨드리고 있어요. 그 반도체 수익과 함께 검색기에서 대한광통시처럼 상한가 추가 폭등 그리고 매도 신호까지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상한가 종목 삼성 E&A 종목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교육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신청해주시는 오늘 특별히 60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검색기 사용해 보시면서 이 진입 신호 그리고 탈퇴 신호를 통해서 매매 타점 정확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단 QR코드 통해서 무료 교육방 입장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입장하시면 윤정두 대표님의 교육을 계속해서 장중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 방송 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교육을 계속해서 만나볼 건데요. 오늘도 많은 종목들 불기둥 AI가 포착을 해냈으니까 여러분들도 불기둥 AI 활용해 보셔서 다양한 종목들 편입하시고 또 높은 수익률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대표님 교육 만나보시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종목군들이 삼성전자의 수익 범위가 있으니 나머지 종목도 수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광통신은요. 유지 중이라고 잘못 제가 올려놨네요. 아닙니다. 장중에 분명하게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260406 차익 실현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강세를 띄었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이런 종목군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기본적인 수익을 잡아주고 있다 보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공략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신성 ENG의 상한가라든가 대한광통신의 3월 10일, 3월 11일 상한가 추가 폭등 그리고 쉬어간 이후에 4월 1일 상한가 그리고 나서 추가 폭등.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대한광통신입니다. 12,240원 그리고요 14,870원. 이게 지금 12,240원에 포착된 거예요? 아니죠. 4월 1일 기준에서 얼마요? 8,000원대, 8,500원. 4월 1일 기준에. 3월 10일 첫 번째 상한가 들어갈 때는요. 4,950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20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들. 시가총액 1조를 넘어서는 흐름 속에서 대한광통신은 3월 10일과 3월 11일에 상한가 랠리와 함께 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상한가 랠리와 함께 이번 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흐름을 내준 종목이 된 거죠.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얼마예요? 10만 5천 원을 포착됐죠. 당일날 상한가 갑니다. 이게 얼마까지 갑니까? 19만 원대까지 갑니다. 더블이에요. 근데 이날이 첫 번째 편입 기준일이 아니죠. 그 이전부터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광통신입니다. 진입 띵동 진입. 띵동 진입. 얼마예요? 4,920원입니다. 여기서부터 14,870원까지 얼마 올라온 거예요? 200% 올라온 거죠. 3월 10일 이후에 3월 11일에도 대한광통신입니다. 진입. 빨갛게 진입 신호 나오죠. 띵동 진입. 그리고 상한가. 귀 아파. 오케이. 자, 60명이죠. 지금 30명 플러스 30명 추가 40명 더 드립니다.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세요. 오늘만 특별히 딱 100명까지 종목 검색기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솔리드 같은 종목 진입 이후에 21%의 수익 9시 5분에 진입 17% 수익 추가적으로 폭등 상한가 이런 흐름들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진입 이후에 28%의 수익 그리고 탈퇴 신호 차익 실현 이후에 조정이 좀 깊었죠. 시장도 혼란스러웠고. 마찬가지입니다. DLENC 4월 6일에도 추가적인 강세를 띄어요. 검색해 포착되고 슈팅, 태웅 이거 다 상한가 종목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한가. 부강약품입니다. 또 펄어비스입니다. 진입 이후에 상한가. 미래에스 벤처 투자입니다. 또 LIG 넥스원입니다. 이런 대형주에서의 상한가 상상이나 하셨어요? 상한가 종목 중에 하나실생 같은 경우는 1월 9일, 2월 3일, 3월 3일, 3월 5일 상한가. 시가총액 8조짜리가 36조까지. 대한광통신 4월 1일 8,530원. 여기서부터 얼마입니까? 14,870원. 여기서부터만 따져도 80%, 90% 수익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다 여러분들 계좌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한가 19만 1,000원. 4월 3일 금요일.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삼성 ENA 같은 종목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에너지 분야의 진출 확대 이런 계기점 그 기준이 지금 같은 시황 상황에서는 돋보일 수밖에 없다. 에너지 관련주들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SK 이터닉스라든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삼성그룹 쪽에서는 삼성 옛날 엔지니어링, 삼성 ENA 그 흐름 속에서 검색기에서 계속 터져 나오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최상위에 올라가 있고 거래대금 최상위 4위에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을 바탕으로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들어져요. 탈퇴 신호 나오고 재진입 신호 나오고 35,750원입니다. 38,000원입니다. 44,300원입니다. 이걸 왜 놓쳐요? 34,000원, 33,000원부터 해서 얼마까지? 57,000원, 67,000원. 와우. 대한광통신 어때요? 지속적인 상한가 랠리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불편하다. 대주주의 지분도 사실은 불편하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760만 주 매집이 들어오더라.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 외국계에서 5%. 근데 그 5%를 차익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월 6일에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고점에서부터 400만 주대 매도를 했습니다. 400만 주대. 거의 뭐 3%에 가까운 매도. 그러니까 꼬리 달고 내려오죠. 아니 검색기에 이렇게 떠서 수익 나는 건 좋아요. 차익 실현을 못하면 이렇게 뭐 5,000원입니다. 6,000원입니다. 7,000원입니다. 다 좋아.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을 제대로 못하면 3,000당 제약에 단기간에 50%까지 폭락하는 거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 그걸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안 된다 그랬죠. 차익 실현 매도 신호 올라갔다 꺾이면 차익 실현 되돌려서 강력하면 재편입 신호 나올 때 재편입. 누가?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종목 검색기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대한광통신에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흐름에서 터져 나오면 4월 1일 8,500원부터 상한가 진입의 수익까지. 그러고 나서 4월 1일, 2일, 3일, 6일까지 내리 폭등이죠. 내리 검색해서 뜬단 말이에요. 8,000원입니다. 또 10,000원입니다. 또 12,000원입니다. 또 매도의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매집 계산기 통해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대신에 되돌리는 흐름의 기준에서는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3일까지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4월 6일 날에도 고점에서 명확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와요. 14,870원 찍고 나서 탈퇴. 저 탈퇴 신호에 우리는 14,500원 수준의 차익 실현. 종가는요. 13,000원대. 13,000원이 휘청했었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 자료. 21시에 이런 교육 자료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셔야 그래야만 온라인상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죠. 누구한테?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교육의 대강자 한영숙 대표한테.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의 대한광통신은 어떻게 대처할지, 왜 차익 실현을 했는지, 차트는 왜 봐요? 캔들은 왜 봅니까? 이런 흐름들의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다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수익 범위가 종목 검색기에서 터져 나와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다 들어간다면 손글씨로 다 공부했어요. 지금 이 수익률들이 그냥 나오는 수익이에요? 아니죠. 공부하고 검색기에 뜨고 검색기에 뜬 종목 편입해서 그 차익 실현 범위까지의 수익입니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야간 21시에 온라인 교육 진행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종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교육 오늘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종목 검색기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에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